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문장 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주된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주된 특징은 영어는 주어와 이제 서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서술부의 형태가 동사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거죠. 자, 그 영어의 주된 문장을 보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주어와 동사 1형식 문장, 두 번째로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를 쓰는 2형식 문장, 세 번째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그런 3형식 문장이 있고, 네 번째는 동사가 목적어를 2개를 가지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2가지를 가지는 4형식 문장, 그리고 이 동사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가져야 하는, 이렇게 이제 각각을 가져야 완전한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이런 주된 유형, 5가지 유형의 문장이 있죠. 그 유형들이 이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있고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보어가 와야 문장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 혹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와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5형식인 거고, 요 외에도 전치사구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래야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경우의 형태도 있지만, 이거는 주된 형태로 다루기보단 제가 그 안에서 이런 형태가 2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부분적으로 제가 그 안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가 역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을 결정을 할 때 조사가 그 역할을 결정을 하죠.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이제 애가 전치사, 물론 이제 전치사도 그런 역할을 영어에서도 조금 하긴 하지만, 그 외에 주어, 목적어, 보어, 그 위치를 바꿔도 한국어 같은 경우는 조사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렇지만 영어에는 그 조사를 해주는 게 전치사 말고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 단어만으로는 그 의미를, 역할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영어에서는 위치예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만 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주된 걸로는 문장 앞에 제일 앞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동사가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위치 말고도 형태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조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제 조사와 다른 점은 위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말보다. 그리고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온다는 것. 그리고 어떤 문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올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목과 직목이 어순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도 바꿔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조사를 써서 뒤에 생각나서 덧붙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미가. 그리고 5형식에서는 목적어, 목적 보호의 어순이 정해진 위치에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수식어도 대략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를 벗어나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White carrots grow by the side of the road. 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그래서 노지 당근이 주어, 동사 자라난다. 어디서? 길가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동사 외에 다른 주요 문장 성분이 없이도 문장이 완성되는 일형식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ir skin is very sensitive. 그들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이 동사는 뒤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를 반드시 써야만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이 형식을 구성을 하는 거죠. 동사, 보어. 물론 비동사가 다른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Our plants make carbon dioxide during the day. 우리의 식물은 만듭니다. 무엇을 만드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쓰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언제? 낮에 만듭니다. 그런 삼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Many companies give their employees 10 legal holidays. 많은 회사들은 줍니다. 동사, 누구에게?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사형식으로 쓰이진 않아요. 삼형식을 쓸 수도 있고 사형식을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형식을 쓰고자 했을 때 순서를 항상 간접 목적어를 앞에 써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써야 하는 거죠. 두 개를 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다음번에 요거를 삼형식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This machine causes the cream to separate from the milk. 이게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크림입니다. 이 기계는 크림이 우유로부터 분리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동사는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도록 한다 라는 오형식 문장을 쓰는 거죠. 동사,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게 한다 라는 문장을 쓰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가 이 문장 안에서 다음에 어떻게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들도 각각 정해진 자리에 와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를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장에서 앞으로 문장을 살펴볼 텐데 어떤 문장을 주로 볼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문장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주로 앞으로 평서문을 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평서문을 볼 거고, 사실 명령문과 의문문과 이제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그 기본 틀에서 조금씩만 바뀌면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서문으로 가고 그 모든 형태들이 명령문이나 의문문이나 다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금 기본적인 예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서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로 끝나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나 보면 마침표로 끝나는 것들, 대부분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해당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부의 형태를 가진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접속사를 써서 문장이 더 일단 기본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부 접속사 주어 서술부, 혹은 주어 서술부 접속사 서술부, 그렇게 구성될 수 있고요. 명령문은 평서문에서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들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 명령문이 내용이 제목이 지금 명령문이라고 해서 항상 명령할 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가 생략된 형태.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말은 명령문이지만 이 명령문은 명령 외에도 명령이 조금 더 엄격한 형태의 내용이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지시 혹은 의뢰, 부탁, 또 권유까지 다양한 톤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고, 또 주어 기본적으로 생략된 형태지만 조금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을 때는 앞에 주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평소문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제가 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형태가 다양한 게 있어서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외도 뒤에서 조금 예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의문문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yes, no를 묻는 의문문, 그리고 내용을 묻는 의문문,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yes, no를 묻는 의문문은 저희가 기본 문장에선 아까 평소문에서 주어와 서술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문문은 여기 주어 서술부를 유지를 하는 대신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조동사라는 걸 앞에 써줘요. 그래서 문장에 조동사가 먼저 오면 의문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일 마지막에 의문문 기호가 오는 거죠. 그렇지만 문장 안에서는 실제로 의문문을 쓰지만 마침표로 끝날 때도 있어요. 뭐 자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장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 마침표로 끝나면서 문장을 쓰기도 하죠. 이런 점이 있다는 건 아시고 다만 어순이 이렇게 됐을 경우 요거는 의문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yes, no를 묻는 의문문. 이랬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랬니? 저랬니? 네, 아니요 라는 대답에 나오는 형태의 질문인 거고요. 그 외에도 내용을 묻는 의문문, 어디에 가셨습니까? 뭐 언제 갔어? 누굴 만났어? 뭐 뭘 했어? 라는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이 답이 될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의문사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요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은 형태는 똑같이 오고 앞에 제일 앞에 의문사가 놓이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앞에 의문사가 놓이면 어순을 좀 살펴봐야 돼요. 뒤에 어순에 따라서 이 문장이 의문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절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쓰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문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의문사 더하기 조동사, 주어, 서술부의 형태로 쓰였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yes, no 의문문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조동사 더하기 주어 서술부 이런 순서로 된다고 했는데 요 앞에 해당하는 이제 조동사는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 본동사가 있을 때 본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가 저희가 이제 동사를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라고 쓰일 때 이게 본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 동사가 시제나 뉘앙스의 변화를 줄 때 비동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조동사 can, will 이런 형태의 조동사를 쓰기도 하죠. 이런 경우들을 다 포함해서 문장에 본동사만 일반 동사만 있을 경우에 두 동사의 조동사를 씁니다. 두 조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일반 동사가 원래 문장에서 쓰였던 시제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이건 과거니까 앞에 did가 온 거고요. 그리고 본동사가 비동사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서 조동사가 쓰인 경우에 본동사가 비동사 더하기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형 혹은 수동태 같은 경우는 동사구 안에 비동사가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비동사를 제일 앞으로 내놓은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조동사가 쓰일 경우에는 조동사를 각각 종류의 조동사와 비동사류를 문장의 제일 앞에 놓으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Are you coming with us to the baseball game?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지만 비동사가 있어서 비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에 놔주고 나머지 것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니까 do를 문장을 제일 앞으로 하나 덧붙여주고 시제를 앞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에다가 시제를 적용시켜주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고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내밀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동사가 제일 앞에 오면 이게 yes, no 의문문이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 의문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더 보시고 싶으시면 그라마 인 유즈에서 베이직 편에서는 유닛 45 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에서는 유닛 47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문장의 제일 앞으로 내밀어주고 그 나머지 거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오고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비동사를 앞으로,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를 앞으로, 이런 일반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제일 앞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가 부사인 경우, 목적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걔를 앞으로 빼도 주어 동사의 어순이 똑같이 유지가 돼요. 조동사, 주어 동사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가 제일 앞에 의문사가 와도 굳이 조동사를 맨 앞으로 안 내밀어도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를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장의 어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앞으로 내밀어준다, 조동사를 앞에다 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은 헷갈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법책을 참고를 하시려면 베이직 그라마 유즈의 그라마인 제가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베이직에서는 유닛 46에서 5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에서는 47과 48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어순에 있어서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외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단 1차적인 예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우예요. 첫 번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어가 문장에서 제일 앞에 온다. 그리고 서술부가 온다. 서술부에는 동사가 제일 앞에 온다. 그렇게 문장이 구성된다라고 어순이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냐면 문장의 제일 앞에 주어가 오지 않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수식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올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강조를 하고 싶거나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을 좀 앞으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가 문장의 제일 앞으로 오면 문장을 쓸 때 컴마를 해주면 이제 문장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번 숨 쉬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 수식어를 얘기를 하고 컴마를 해주면 다시 문장이 주어 동사로 어순을 세팅을 해주는 그런 초기화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라고 말을 했지만 그동안 컴마를 하고 다시 주어 동사가 오자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Artists improved their techniques. 예술가들은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켰다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정상적으로 다시 나오죠. 이것도 앞에 하기 위해서 라고 문장의 제일 앞에서 설명을 하고 컴마를 붙여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the continents have to be distorted. 대륙은 왜곡되어야 했다. 라고 이 어순들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납작한 종이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동그란 우리 군 모양을 가진 이 대륙이 이렇게 펼쳐서 납작하게 되려면 그 틈이 뭔가가 메워져야겠죠. 그래서 원래의 형태가 약간 왜곡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제일 앞에 올 때는 컴마로 이제 새로운 문장의 시작됨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컴마를 찍지 않고 쓰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문장의 제일 앞에 놓이고, 얘가 당연히 주어가 아니니까 어순을 바꿔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among the papers, 여러 논문들 중에 are works, 작업들이 있습니다. 해서 원래는 works a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어가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과 구분을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작업들? on history, medicine, law and religions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해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 동사가 아닐 거가 좀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목적어가 앞에도 오기도 하고 보호도 앞에도 오기도 하고 정말 아무거나 다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강조를 위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with the fall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cam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왔다.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고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치는 기본적인 문장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주된 요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도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주된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문장의 기본에 해당하는 기본 형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함께 영어 문장 실력 차근히 같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